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84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저희가 한번 녹음했다가 날렸던 그 바로 문제의 보고서입니다. 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정의연의 확인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뒤늦게 나왔어요. 보도 자체는 5월 22일자 보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오래된 기사는 또 아닙니다. 그렇긴 하네. 네. 우리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그냥 치밀한 공시형 활동가께서 숫자에 강한 따란. 그리고 이런 회계와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약간 집착이 있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 우리 공시형 활동가가 한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자, 볼게요. 제가 시영 씨한테 애초에 받은 보고서는 이게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제가 나름대로 뽑아낸 어떤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요. 정의연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는데 네. 그 물어보는 내용이 너무 뜬금없는 걸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본질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 집이 어디야?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구로예요 라고, 왜냐면 의중을 모르니까. 근데 구로라고 말하면 구로니 잘 사네 못 사네, 구로니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사를 쓸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지 네네.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아주 이제 피상적인 질문으로 원하는 답을 또는 부실한 답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이게 언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데 반론권 보장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내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반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그걸 기사를 써요. 그럼으로써 그 해명이 굉장히 얼토당토 않다. 이 사람들이 참 뻔뻔하고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느껴지게 기사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 그 이제 취재 대상자는 정확하게 무슨 의혹이 보도로 나갔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한 답변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아일보의 5월 22일자 일면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고요. 영수증도 없이 학생 성금 저금통 받은 정의연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이 보도는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말할 때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보도에서 기부금 영수증인지 기부 영수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영수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애초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도 않은 겁니다. 네네. 기부 영수증이라고도 썼다가 제목에는 그냥 영수증이라고도 썼고, 네네. 그리고 또 기사 어느 대목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써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섞여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이런 보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혼재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진짜 명확하게 짚어줘야 네. 돼요. 그냥 기부금 영수증, 그냥 영수증 다 다르거든요. 네. 자, 동아일보가 제시한 사례는 두 가지인데요. 충북에 있는 A초교는 지난해 수요 집회 때 50여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는데 학교 관계자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라고 전했어요. 또 충남의 B고교도 2018년 학생들이 모은 저금통을 전달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부 사례, 특히 저금통으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낸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기부 사례들만 모아진 기사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근데 학생들이 또는 학교 측이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는 기부를 받고도 기부 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단체다. 부실한 단체다, 부정한 단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금통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사업은요, 희망 저금통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정의기억연대가 실제 돼요. 했던 사업입니다. 정의연은 희망 저금통이라는 그 초록색 하트 모양의 저금통을 뭔지 알아요. 그런 저금통을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집회에서도 수요 집회에서도 그거를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가져가서 거기다가 동전을 넣어서
저금이 완료되면 보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신청을 받는데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만약에 민원연이 그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금통을 20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20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우리 책상에 놓고 저금에다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저금통에는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보내줄 때는 가져가시는 분의 이름과 단체명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 놨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이 담긴 저금통이 회수될 때에는 본인이 또 그 밑에 적는 칸이 있어요. 저금통 안에. 그래서 본인이 나 김원경이 금액은 몰라. 아직 이거 열어봐야 뜯어보지 않아서. 되니까. 네. 김원경이 보낸다 하고 거기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어서 다 이게 정의연의 회계에 기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그냥 마구잡이로 저금통을 막 받아가지고 누가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네. 아니라 정확하게 저금통마다 일렬 번호가 있고 누가 기부한 것인지 어느 학교 어느 학생들이 기부한 것인지 기부의 주체도 다 적혀 있고 네. 나중에 정의연이 저금통을 까서 금액까지 다 적은 다음에 모든 시민단체는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회계를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다 작성하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부정확하니까 그래서 전산 처리되는 회계 그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지적한 건 영수증이잖아요. 네. 근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이 약간 몰상식하고 또는 어디서 착복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 왜냐하면 네. 저금통을 보냈는데 현금도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러면 아무것도 영수증을 안 받은 그 자체만 말을 해도 벌써 이거 횡령 아니야? 누가 가져갈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는 돈의 행방이 부분이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데 예. 일단 돈의 행방 자체는 회계 전산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세액 공제를 위해서 신청하는 영수증이 기부금 영수증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고 그냥 입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보내거나 내가 계좌 이체를 하면 볼 수 있는 그 입금증 같은 거 네네. 있죠. 그런 것도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연에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그냥 계좌를 송금했어. 그러면은 그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이미 입금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정의연에 기부했다는 건 입금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해 주거든요. 그 입금이 된 내역을 가지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줬어요. 현장에서. 네. 그럴 경우에는 나는 현금을 딱 주는데 아무런 영수증도 못 받아요. 그럼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뭘 주냐면은 후원 증서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물건 살 때 상인과 내가 주고받는 간이 영수증 정도로 그쵸. 보시면 돼요. 서로 사인하고 금액 적고 네. 누가 이 돈을 줬다 누가 이 돈을 받았다 간이 네. 영수증 그거 주고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연말 그 세액공제 받으려고 국세청에 있는 그 무슨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그걸 열면은 내가 그동안 냈던 기부금 영수증이 한꺼번에 내 주민번호를 치면 타타닥 올라오잖아요. 네. 안 해보셨구나. 네, 못 네, 해봤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낸 금액이 1년치 금액이 이렇게 쫙 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각 내가 기부한 단체에서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이 사람한테 기부금을 받았었다라고 하고 다 등록을 해주시면 당사자가 내가 일일이 저는 막 참여연대 환경연 이런데 회원인데 그런 데에다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국세청에 들어가서 내가 치면 다 뜨거든요, 자동으로. 그쪽에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 알아서 안 해요. 인터넷으로 네. 볼 수 있는 요즘은 거네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돼 개인은 있습니다. 전부 다 간소화 서비스를 거의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 간소화 서비스가 어렵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나는 무조건 종이로 받아야 돼. 난 팩스로만 받아야 돼. 이메일로만 받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신청을 하시면 해줘요. 네. 물론 국세청에 들어가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도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 불편해.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받으려면요, 반드시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이런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 네. 내가 기부한 단체에다가. 그쵸. 예. 근데 우리 민원연 회원들도요, 가입하실 때
조금 뭔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정보를 매우 아끼시는,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후원회원으로는 가입하시는데요. 개인정보를 안 주는. 개인정보를 안 주시는 이름을 뭐 분들이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쓰시는 네, 분들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주민번호는 안 쓰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신청을 받을 때 뭐라고 쓰냐면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그게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된다. 네. 그게 필요 없는 분은 그냥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주신 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부금 영수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의연은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이고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네, 하죠. 예. 그리고 후원 증서도 발급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동아일보가 지적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수요 집회 현장에 와서 현금으로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줬을 때 아마도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금통을 받자마자 그걸 어떻게 네. 벌써 기부금 하나 들고서 써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입금증이라도 써주는 게 제일 안 좋은데.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나는 이 동아일보 보도가 애초에 거짓말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학교 관계자들이 영수증을 못 학교 받았다고 관계자가 하는 걸로 영수증 봐서는 못 받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동아일보가 취재가 됐으면 이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연에 전화를 했어야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정의연에게 그러니까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음에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단체는 처음 들어봤다. 라는 익명의 기부단체 관계자의 지적을 실었고요. 자,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부단체의 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이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계자 비판도 담았습니다. 이 두 개 비판을 딱 붙여버리니까 이게 기본도 안 되는 단체에다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짓을 하는 단체가 네. 되어버리는 그쵸. 그런 네. 게 근데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그 공식 자료,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인지 네네. 아니면 간이로 주고받는 입금증, 그 간단하게 액수만 써져 있는 저금통 받자마자 써줄 수 있는 그 간이 영수증인지 여기서도 구분이 안 돼요. 네. 어떤 비판 발언은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단체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고 또 다른 비판 발언은 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아일보가 제가 이 보도를 저번에 녹음했다가 접은 이유는 동아일보가 이걸 정말 일부러 그러니까 몰라서 이렇게 막 혼용했을까 아니면 일부러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걸 지적할 때 내가 언제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했어? 기부 영수증이잖아. 나는 간이 입금증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고 네. 싶어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좀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애초에 쓴 보고서는 건지. 이걸 네.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 보고서에 이 동아일보 보도가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네. 기부금이란 말을 안 쓰고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기부 영수증이라고 썼다가 영수증. 그냥 영수증이라고 썼다가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비판을 받으려면 정의연이 뭔가 회계 비리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비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은 있는데 이 금액이 회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의 목적은 사실 그거거든요. 네. 기록을 남겨놓자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줬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을게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간이 영수증을 못 줬더라도 그 자리에서 못 줬더라도 회계 전산 자료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 학교 두 학교면 두 학교가 언제 보내셨는지를 동아일보가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요. 언제쯤 보냈다라는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내용을 정의연에 따져야 되는 거죠. 당신들 이때 이 두 학교가 보냈다 하는데 기록 당신들 있니? 기록 있나? 사실 그걸 물어보면 그렇게 오히려 물어봤어야 타당한 거라는 네. 거죠. 만약에 그렇게 물어봐서 기록이 없는 게 확인됐다. 그럼 이 보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네. 막 저금통 받아놓고 다 어디다 꿀꺽했냐?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사 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동아일보가 않았어. 전화로 뭘 물어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결론은 이제 그래서 뭘 물어봤냐? 이거를 이제 네. 보겠습니다. 정의연에 전화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취재한 거는 간이 입금증을 말하는 건지 기부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지 모호하게 처리해놓고 정의기억연대에는 기부금 영수증 네. 저희가 말씀드린 세액공제를 위해서 국세청에 내야 되는 그 공식 자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 절차를. 네. 그러자 정의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수증은 요청하면 발급해준다. 누락된 경우엔 다시 안내한다. 일부러 아니, 누락하는 건 아니다. 보도를 이렇게 덧붙여버리면 정이 되게 뻔뻔한 반응을 그렇죠. 하는 것 근데 같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이 태도가 이게 뭐야. 요청하면 발급해준다. 네가 요청 안 했으니까 발급 안 해준 거다. 누락된 경우엔 다시 안내해준다. 일부러 누락하는 거 아니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정의연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을 들어보세요. 일부러 누락하는 게 아니고 다 국세청에 올려요. 자동으로 올리면- 올려드린다고요. 네. 기부금 영수증을 굳이 요청을 안 하셔도 네. 개인정보를 사전에 주셨으면 회원가입할 때 주셨으면 자동으로 전산에 국세청에 제출이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청하는 경우만 기부금 영수증을 그쵸. 드리죠. 예. 나는 그게 불편하고 싫어서 개인적으로 꼭 받고 싶어 하면 발급해 준다는 소리고 만약에 우리가 올린 국세청 자료에 만약에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돈을 보냈는데 왜 내 기록이 안 돼 있어라고 전화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정의연이 입금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통장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 이분은 개인정보가 없어서 못 올렸구나.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입금자 이름과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주시면 다시 합쳐서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또 발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경우엔 다시 안내한다. 일부러 누락하는 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인 거야. 뻔뻔한 말이 아니고 그냥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통상적으로 대답인 바로 거예요. 네. 뭐라 그럴까요? 응대 매뉴얼 멘트? 네,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답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정의연 홈페이지 모든 우리 민원연에도 이게 있는데요. 정의연 홈페이지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문이 있고요. 네. 이 안내문에 그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쭉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걸 못 받았으면은 입금 내역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이 입금한 입금증 있잖아요. 왜 입금을 하면 그 내 통장에도 찍히잖아. 네. 정의연에 어디로 돈 보냈다는 보냈다. 그 네. 입금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개인정보와 그걸 보내주시면 우리가 확인해보고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정의연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 있어요. 글이.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일면의 기사를 써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이 내용은 봉우 씨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일보 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간이 입금증,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주고받는 간이 영수증을 말하는 것인지 국세청에 내는 그 공식 입증 자료인 기부금 영수증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보도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둘 모두의 경우를 고려해서 따져봐도 네. 그냥 영수증을 만약에 학교 측이나 학생들이 못 받았다고 하면 동아일보는 정의기억연대 측에 그 학생들, 그 학교에서 기부한 내역들이 기록이 다 돼 있는지 그걸 확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영수증 못 받았다는 학교 측의 입장만으로 영수증도 발급 안 해주는 이상한 단체로 보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에 내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가정해보면 더 이상하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는 이미 기부자가 개인정보를 만약에 후원하실 때 넘겨주셨다면 자동으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발급을 안 해드려도 된다. 다만 그 기부자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미리 안 주셨거나 이런 이유로 요청할 경우에는 요청할 때 발급해드리면 되는 건데 그것도 딱히 그런 식으로 물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부금 영수증이 문제가 되려면 학교 측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그래도 안 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 나 세액공제 받을래요. 기부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정의기억연대 요청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동아일보 기사에 그런 거 입증한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례들을 우리가 가정해봐도 두 가지 영수증을 모두 가정해봐도 동아일보 기사는 굉장히 모호하고 중요한 거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정의기억연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보도도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도입니다. 역시 22일자 같은 날 나온 보도고요. 역시 단독 보도고 학생들이 배지 팔아낸 5,100만 원 정의연 정대협 부실 회계 처리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네. 자, 부실 회계 처리했다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는 보도입니다. 역시 학생들의 기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팔아서
배지를 팔아서 기부한 5,100만 원이 공시 항목 중에 있는 기업 단체 기부금 항목에 없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형성해서 겉보기에는 단체를 형성해서 5,100만 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기업 단체 기부금 항목에 공시자료 상에 기업 단체 기부금 항목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빵원이다. 공시자료에 이게 빵원이니까 너네 기록 안 했다. 그러니까 부실회계 처리다.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기사를 좀 읽다 보면 후반부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씁니다. 이 기부금들은 공시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 기부금 항목으로 집계했을 수도 있다. 이러고 기사가 끝나요. 웃기죠? 뭐야? 그럼 개인 기부금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개인 기부금으로 처리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했을까? 정의기억연대 그렇게 물어봤을까? 문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안 물어봤어. 자, 공시자료에 기업 단체 기부금 항목이 빵원이라서 이 기사를 쓸 거면은 자기네가 말한 대로 개인 기부금으로 혹시 처리가 됐나?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야죠. 네. 그거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기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 정의기억연대는 물어봤을까?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실 건데 정의기억연대도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영 이상한 질문을 했다. 요겁니다. 뭘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요. 정의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 기부금과 기업 단체 기부금의 구분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너무 이사장. 그러니까 정의연 직원한테 너희 개인 기부금과 기업 단체 기부금의 구분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의연이 또 공시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라고 답변을 했어요. 왜냐면 그 공시 전문가가 잘 알겠죠.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원래 질문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정확하게 무슨 질문했는지도 안 써줬어요, 자기네가. 그냥 우리는 그 기준을 물어봤습니다라고만 써줬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이 배지 팔아서 낸 5,1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저 정의연 공시자료 보니까 이게 기업단체 기부금은 빵원이라 걸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됐으면 이상한 건데 혹시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셨어요? 혹시 개인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돼 있으면 그때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더 전화해가지고 거기 개인 기부금이랑 기업 기부금이랑 구분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의기억연대 그 전화 받는 분 입장에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공시 전문가가 알지 않을까요? 라고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실은 제가 네. 원래 준비를 한번 했잖아요. 녹화할 때. 근데 동아일보의 기사도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은데 제가 그때 찾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 기부금품 관련한 법률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할까요? 내용이 많은 부분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법률 자체도 조금 빈약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게 없다 보니까 뭐 정의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자체들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부금품법이 사실 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특히 공익단체들, 기부단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 자체도 그 법이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기부금품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 기사들은 정의기억연대 그냥 질문만 좀 구체적으로 해줬어도 이런 기사가 안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기사가 나오길 바랬으니까 질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한번 고치고 방송도 다시 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정말 모르겠는 게 이 기사 자체가 정말 이상한데 이 동아일보 너무 자신 있게 정말 일면에도 쓰고 이거를 이제 사면에 이어지는 기사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주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이런 입장들도 어찌됐든 그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공식적인 그 단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건데요. 그 관계자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사람이 밥을 먹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난센스다. 시민단체라면 의무를 떠나 도리이고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기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려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기부금 영수증인지
기부 영수증인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네. 이걸 커버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의연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고 만약에 이 저금통 사업을 뭔가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네. 그건 비판을 받아야죠. 네. 근데 이게 그런 비판을 하려면은 꼼꼼하게 사실관계 알아보고 당연히 네. 반론도 정확하게 받아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너무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저희가 이런 정의연 관련 보도 얘기해 드릴 때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의기억연대에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모르겠죠. 저희도 몰라요. 근데 그냥 기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분도 사실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워딩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이 내야 되는 공식 자료. 그거는요 발급해 주는 게 당연한 의무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밥 먹는 것과 똑같다. 말씀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안에서 그 학교 측 학생들한테 기부금을 받았을 때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가 증명이 안 돼 있다고요. 기사 안에서. 네. 구분도 잘 해놓지 않았지만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다는 게 증명되려면요. 학교 측이 우리 영수증도 못 받았는데요? 라는 발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근데 동아일보 기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됐다고 보도하려면요.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 요청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렇죠. 입금했고 요청했는데 못 받았어.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청 안 해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에. 정의기억연대가 자동으로 전산 처리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넣어놨다고요. 기부자들의 그 신고 내역에 들어가게. 근데 안 돼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미리 정의연 측에 안 줬다거나 안 된 분들은 당연히 전화해서 달라 그럽니다. 내가 낼게요. 국세청에 내가 낼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줬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동아일보 기사에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이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학교가 저금통 모아서 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한다. 이게 기부금 영수증인지 간이 입금증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 측이 정의기억연대에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까지 오늘 드리려다가 만 건데 왜냐하면 기부는 학생들이 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돈 모은 겁니다. 학교가 모은 게 아니에요. 학교가 기부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만약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돈으로 자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위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기사는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학교 측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긴 좀 어려웠을 그게 거예요. 그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간이 영수증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 사람의 성금을 모은 건데 이 기부금 영수증을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 한 사람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기에는 또 그거는 어찌됐든 자기의 세액이 공제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개인 이름으로 신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법인으로 신청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상하죠. 학교법인이 세액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거둔 돈을 내는 것도 학생들이 돈을 착취하는 거죠. 애매하게 생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영수증, 그냥 간이 영수증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받았다 물어보면 나 못 받았어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건 시민단체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랬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동아일보가 그 구분을 명확하게 기사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막 질문을 기자들이 하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동재 기자처럼 속을 잔뜩 보여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저기 정말 다방면으로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아예 내가 그런 취재를 받았다면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조선일보 기자가 한다면 그냥 솔직히 그것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알려서 조선일보가 이런 험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자신이 부당하거나 뭔가 이상한 질문을 기자한테 받고 있다고 생각 드시면 공론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취재를 받고 있다. 이게 부당한 취재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죠. 네. 자, 평창고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접근해서 작년 일본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상영의 모금 운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선생님이 올렸어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으면 저한테 당당히 취재 요청하세요. 제 연락처까지 이미 확보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 찔러보기식 취재 생태로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평창고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마시고 쌤한테 연락하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작년 여러분의 후원과 활동은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잇는 멋지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겁낼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정의기억연대에 힘을 보태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김복동 센터를 짓는 데 기여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까지. 네. 단체 운영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혁신을 이루면 됩니다. 작년 저희의 뜻깊은 활동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 와서 아이들 연락처까지 뒤적거리면서 뒷조사를 하고 다닙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착하고 의로운 우리 평창고 학생들 괴롭히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평창고 너무하네, 선생님이 진짜. 페이스북에 학생들이라면 기자가 이렇게 연락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그리고 아이들은요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터뷰하는 거 이게 고등학생에서 괜찮다 본인의 취지면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기자는 어찌됐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빡이 치네 또. 예,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진짜 조선일보는 정의연 추천을 가장하여 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최근 조선일보 기자가 정의연의 추천이라고 하면서 콩고의 나비기금 수혜 단체 활동가에게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진짜 왜 이럽니까? 정의연은 현지 활동가와 전화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연은 네. 정의연은 현지 단체에 조선일보를 추천한 일도 조선일보의 현지 단체를 추천한 일도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의연은 사칭해서 해외 활동가에게 접근하는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조선일보는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엇보다 내전 중인 국가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취재 행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생존자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한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정의기억연대를 사칭해서 이제 해외 활동가들한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예? 정의연이 추천했다란 말을 좀 뭔 말이야 이러고 봤는데 네. 정의연이 당신들한테 연락해보라고 했어요라고 추천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러면서 거잖아요. 지금 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소름 돋네. 뭔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가 부당한 취재를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다 보셨거나 당하시거나 하면은요, 끙끙 앓지 마시고요. 사실 공론화하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당신들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쓰려고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죠.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선일보의 오직 팩트 너무 바로 웃기다고 잡습니다 다들 코너. 코미디라고 다들 하시대. 네, 우리 투어이보 박미정님께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은 언제까지 끌고 갈까요? 이것도 6달 막 이렇게 달려가서 넘게 오랫동안 가진 않겠죠. 기승전 언론개혁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가게라는 아주 맛있는 건강한 유기농 수제 디저트 막 다 외웠어. 막 어디 쇼핑몰이 써있지도 있습니다. 않은데 네. 막 혼자 막 주절주절 막. 좋은 가게 닷컴인가요? 아무튼 네. 좋은 가게 많이 애용해 주시고. 네. 자, 파랑구루님. 오직 팩트. 푸하하. 올해 내가 들은 말 중에 최고의 개그 멘트다. 소설을 넘어 새로운 개그 영역까지 열일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오직 팩트. 팩트로 거짓말 칠 수 있다니까요. 오직 팩트야. 그러나 팩트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그게 참 슬픈 일인 거죠. 자, 지혜님. 6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 만우절인 줄 안 거 아닐까? 농담이 지나치시네. 조선 소설집. 이라고 하셨고요. 봉태규님은 조선일보야, 너를 언론 역사에서 삭제하고 싶다. 삭제할 때 네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댓글도 진짜 재밌네요. 돌팅이님이 정경심 교수랑 윤미향 의원이랑 같이 비나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헷갈렸나 보네 라고 이게 생각이 뭐냐면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중에
우리가 윤미향 교수라고 썼는데 윤미향 교수가 아니고 윤미향 대표입니다라고 정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윤미향 대표야? 그거를 두 사람을 맨날 그렇게 비난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위트 있게 비판해 주신 거죠. 자, 날위한 삼님은 징벌적 강제지면 사과가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어요. 생산적인 대안이네. 징벌적 금전적인 징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일면 톱에 사과 정정 보도를 3일에서 일주일간 강제 진짜 이거 돈 내는 것보다 더 아프겠다.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좋은데? 보상하면 그 당사자만 알고 일반 대다수는 모르는 채 넘어가 버리지만 강제지면 사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아주 생산적인 대안이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일주일간 무조건 그 배너 딱 들어가면 뜨는 배너로 큼지막하게. 네, 그리고 팟빵 댓글에요. 그 빠삐용 111님께서 꾸준히 듣게 되는 미디어 탈곡기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섭님께서 1,200원 팟빵 통해서 후원해 주셨고요. 이오르밤님께서도 300원을 팟빵 통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님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그 동양대 표창장 관련 SBS 보도 있잖아요. 그 보도가 이제 방심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마 법정 제재를 갈 것으로 지금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저기까지 다 한 거죠. 의견 청취 내용까지 다 보도가 됐던데요. 뭐 오보인 거죠.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근데 이게 주의로 끝날 일이냐 노란색 메모지님이 해주셨어요. 사실 주의는요 법정 제재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법정 제재거든요. 사실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 관계자 징계 나와야지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대표님 머리 한 번만 네. 좋아요. 지금 영 표정이 이상합니다. 또 까먹었습니다. 843. 잠깐만요. 이거 인쇄를 해놓고 나눠드리질 않았네. 왜 앉았어요? 힘을 찍찍 묻혀가면서. 이거는 제가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르시 것도 뽑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유 요거 좀.